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폼 포커스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폼 포커스드 인스트럭션의 종류 중에서 포커스 온 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커스 온 폼을 설명하자면 기존의 이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서 문법 중심의 교수법에서 사용되었던 포커스 온 폼스와의 구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을 거의 이제 포커스 온 폼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법 수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그 포커스 온 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언어 교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이제 그래머티컬 폼을 즉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 aware라는 얘기를 나오죠. aware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다시 설명한 거 말씀을 드리면 CLT의 시대 아닙니까? 커뮤니커티브 랭귀지의 티칭이 주를 이루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소통 중심의 이제 교수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샬로우 앤드 CLT 시대에 와서 학습자가 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문법을 구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미만 통하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폼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생성이 된 게 포커스 온 폼입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 온 폼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보통 포커스 온 폼을 이렇게 줄여서 F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업도 역시 폼에 포커스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업을 포커스 온 폼스라고 여기 이탈리티로 만들고 대문자로 막 해서 포커스 온 폼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이때는 포커스 온 폼스는 이 포커스 온 폼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포커스 온 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디렉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인디렉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의미는 이제 통하는데 문법적인 형태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법적 형태가 틀렸음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하는 반면에 포커스 온 폼스는 기존의 문법 교수랑 좀 비슷하게 자, 이것이 언어 규칙이다라고 익스플리서트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이거를 포커스 온 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포커스 온 폼스를 기존의 이제 문법 수업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100% 이제 적절한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그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포커스 온 폼스는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익스플리서트하게 랭귀지 피처를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포커스 온 폼스를 하려면 기존의 이제 문법 수업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법 수업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형태는 아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미닝을 모른다는 거, 거기에 이제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수동 태 진짜 열심히 배우셨죠? 수동 태 딱 하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뭡니까? B 플러스 PP.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PP 형태 또 엄청나게 많이 암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암기를 한 다음에 수동태를 왜 수동태로 바꾸는 것인지 사실은 에이전트의 주어라고 하는 에이전트 이 행위자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목적어 대상이 되는 그런 목적어를 앞으로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언제 왜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카데믹한 라이팅을 할때 주어, I나 U 같은 거 안 쓰고 수동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공식적인 연설 같은 걸 할 때 왜 수동태를 많이 쓰는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거는 B 플러스 PP 그 다음에 B 플러스의 형태를 정상적으로 넣는 거 이것만 연습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 온 폼스가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전통 교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냐 그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focus on forms도 focus on meaning과 함께 교수가 된다면 역시 form하고 형태와 미닝이 같이 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미닝풀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임용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제 포커스 온 폼 시대이기 때문에 포커스 온 폼은 되게 장려되는 그런 교수법으로 나와 있고요. 포커스 온 폼스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그러한 교수법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즉 사실은 포커스 온 폼이라는 거는 의미가 학습자가 충분하게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를 다 하는데 특정한 문법이 계속 틀릴 때,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인지하고 PP 형태를 계속 쓰는데 앞에 B가 계속 빠져 있다든가 이랬을 때 B가 빠져 있음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만능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 볼 때는 포커스 온 폼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온 폼은 이제 롱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91년도에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즉, 포커스 온 폼이 무엇이냐. 이제 학습자가 CLT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수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커뮤니커티브 액티비티를 그리고 이제 미닝을 베이스로 한 액티비티를 프레젠트를 한 다음에 활동을 막 시키고 선생님이 서큘레이션을 하겠죠, 교실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습자가 되게 중요한 언어학적 폼인데 형태에 되게 문제를 겪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커뮤니커티브 액티비티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던 활동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하던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문법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티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즉, focus on form은 unplanned, 계획이 되지 않은 그러한 문법 수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eactive teaching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문법 수업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15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에 대한 형태를 프레젠트 시키고 프랙티스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커뮤니커티브한 이제 프로덕션, 스피킹, 라이팅을 시키는 게 15분 안에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형태를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 노티스도 나오죠. consciousness, awareness, 노티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 형태의 의미랑 펑션, 사용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닝하고 유스를 다 알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형태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문법 교수법이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포커스 온 폼스와 포커스 온 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법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